투자자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를 즐겁게 해드릴 두시고락관 진행의 박수현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은 양시장이 서로 다른 그림을 그려갔습니다. 오후 들어서 코스피는 힘을 더욱더 키워갔는데요. 반면에 코스닥은 빨간불을 켜다가도 금세 차가워지는 등 좀 출렁거림을 그려왔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한 달여 만에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2600선을 재탈환했는데요. 1%대 상승률을 보더라도 오늘 대형주 위주의 수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스피가 바톤을 이어간다면 이제는 저평가된 이런 사이즈 큰 종목들의 이야기를 담아야 할까 이런 고민이 드는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고민과 함께 9월의 윤곽도 좀 더 또렷하게 잡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관전 포인트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는 사이에 발표됐던 시장 상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제 발표된 CPI에 이어서 PPI도 발표가 됐는데요. CPI처럼 PPI 지수도 예상치를 소폭 올라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PPI 이외에도 ECB의 금리 결정 이슈도 있었는데요. 또 한 번 0.2%포인트 인상을 결정을 하면서 예금 금리는 무려 유료화 출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0회 연속으로 금리가 인상한 건데요. 하지만 미증시는 이런 두 지표에 이렇게 주목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여기에 이번에 금리 인상이 마지막에 될 거다 이런 기대감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영국 반도체 기업 ARM의 상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 두 매크로 이슈에도 불구하고 미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이 탄탄한 경제 지표와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여전히 불안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오늘 중국을 키워드로 이렇게 강세를 보인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철강주도 그중에 하나였는데요. 중국 중앙은행의 지준율 인하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경제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중국이 돈풀기를 하고 있는 중국의 스탠스를 확인했는데요. 해운과 철강주를 비롯해서 지금 좀 많이 눌려있던 섹터에서 이런 종목들이 올라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오늘 특징주로 만나볼 이런 종목도 있는데 이 종목은 우크라이나 재건과도 좀 엮여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면밀하고 섬세하게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는 폐배터리를 담아보겠습니다. 하반기에 들어와서 워낙에나 투자자들의 눈이 로봇과 AI에 쏠리고 또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 폐배터리 섹터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시장이 지금 온기를 되찾으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폐배터리 섹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상승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기지개를 시원하게 켜기 전에 저희가 이 섹터 안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 하나 그리고 필살기 종목 하나가 이 안에 숨어 있는데요. 눌림목 구간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오늘의 이런 포인트들 누가 잡아주냐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멘토님이십니다. 주식오락관에 정말 오랜만에 컴백하신 분인데요. 역시나 수익은 여전히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9월에 일단 수익 실현을 해주셨던 종목들 담아왔는데요. 대덕전자 5거래일 만에 8.46%, 포스코홀딩스, 두성엔지니어링, 파미셀, 딥노이드는 각각 5일과 6일에 하루에 두 종목씩 담아주셨습니다. 특히 딥노이드는 2길 수익으로 14% 확인되고요. 뉴로메카도 길지 않은 기간에 무려 37%입니다. 이번 주에도 이 글로벌 텍스프리 텔레칩스 담아주셨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오시다 보시니까 어떻게 이렇게 종목을 잡기만 하면은 승리를 가져가는지 그리고 이렇게 보유 기간을 짧게 가져가시면서도 두 자릿대 수익을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필살기 종목과 관심 종목도 저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TV로 보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마련해놨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을 어디에서나 시청하실 수 있고요.
전략들 다 챙겨가실 수 있으시니까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월의 시장을 조금 더 또렷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2600포인트를 넘어선 이 시점에서 어떤 전략들로 이야기를 풀어가야 할지 금요일 한 주 잘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를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오락관 시작합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다시 돌아온 김진욱 멘토입니다. 자, 오랜만에 그 팍스 경제 잠시 외출을 하고 들어왔는데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네요. 또 제가 오늘 복귀함에 동시에 따라서 코스피도 한 달 만에 2600포인트를 재차 회복하는 이렇게 기분 좋은 출발이 되겠습니다. 코스피도 오늘 2600포인트 회복했고 앞으로의 시장 상황 그리고 이제 연말까지는 이제 한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시장 먼저 가보시면 될 것 같고 추후에 이제 수익이나 혹은 이런 필살기 종목도 제가 따로 준비했기 때문에 잠시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복귀를 했으니까 간단하게 뭐 프로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김진욱 멘토는 제 실명이고 기존에는 이제 위너라는 필명을 썼기 때문에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다시 돌아왔고 시장 상황도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들어가야 될 종목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앞으로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는 저 김진욱 멘토와 함께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마찬가지로 이슈가 좀 있었죠. 시장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 달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는지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 굉장히 큰 이슈가 있습니다. 함께 한 체크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고 자, 일단 이번 주는 뭐 선물 옵션 만기도 있었지만 이제 미국 이제 CPI, PPI가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CPI 같은 경우는 3.2가 이전치였다면 그다음에 예상치는 3.6%였죠. 3.6%였는데 마찬가지로 0.1% 정도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지표 발표 이후에는 시장이 조금 빠졌지만 이후에 본장이 시작하면서 재차 지수가 좀 올라왔었고 PPI는 전월비 분할했었을 때 0.4에서 0.6% 예상치 좀 상회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표 발표 이후에 빠졌지만 본장이 시작하면서 재차 올라가는 모습 보였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에 좀 탄력을 좀 받았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유럽중앙은행 ECB에서 기준금리 25p 인상을 했는데 이게 좀 뭐가 좀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25bp 인상은 사실은 저희 그 유럽 쪽에서는 생각을 안 했던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금리 인상을 했었고 자, 이번 주에 뭐가 있냐 바로 미국 기준금리 발표가 되죠. 현재 시장에서는 약 한 97% 정도는 동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럽도 마찬가지로 동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떻게 됐죠? 깜짝 25bp 인상을 했죠.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도 기준금리 발표가 있는데 97%는 동결이 되겠지만 혹시나 또 우리가 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래요. FOMC 기준금리 발표 이후에 FOMC의 횡보가 좀 중요한 것 같고 제 생각은 어떠냐? 아마 9월 달은 동결을 하고 관망을 하면서 11월 달에 있을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냐, 인상을 하냐, 혹은 인하를 하냐 이렇게 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 신규 수당 청구 건수 중요하죠. 인플레이션이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9월 말에 이제 PC 물가 지수가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거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표 혹은 이런 지표들과 같이 더불어서 시장의 변동성을 이끌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하셔야 될 거는 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코스피가 2,600포인트를 한 달 만에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좋고 재차 나스닥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조정 이후에 지금 반등이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워 담아야 할 종목들 최근에 좀 많이 좀 조정이 왔었기 때문에 많이 빠져 있는 이런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신다면 저와 함께 김진욱 멘토와 하신다면 계좌에 빨간불을 충분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피 지수도 우리 김진욱 멘토님의 복귀를 환호하듯 2,600선을 오늘 넘어섰는데요.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탄탄한 지표에도 상승을 이뤄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제는 다음 주 목요일에 있을 FOMC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언급까지 해주셨는데요. 시장이 좋아진 만큼에 이제 눌림목에 있는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을 담아야 할 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본격적으로 이렇게 관심 섹터를 좀 들어가기 전에 김진욱 멘토님을 처음 또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수익률표로 어떻게 승리를 또 이렇게 거두어 드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월에서 9월 현재 지금 청산가 기준으로 9월달 기준의 수익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8개 종목 모두 다 정말 탄탄한 그런 수익률인데요. 대덕전자는 8.4% 담아주시면서 9월을 정말 기분 좋게 딱 시작하셨고 포스코홀딩스 9% 그리고 딥노이드는 하루 만에 14%를 챙겨주셨습니다. 뉴로메카도 보유기간이 짧았지만 무려 37%를 기록해 주셨는데요. 이번 주에는 무려 2개의 종목이 또 확인이 되죠. 글로벌 텍스프리 그리고 텔레칩스까지 총 10% 가까운 수익을 두 종목으로 이번 주에 또 주셨습니다. 게다가 텔레치스도 당일 수익으로 이렇게 단타적인 접근으로 또 챙겨다 주셨는데요. 이 부분 리뷰를 또 먼저 챙겨봐야 할 것 같은데 멘토님 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거잖아요. 오랜만도 좋지만 네. 잠시 외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원래 긴 시간은 이게 아니니까. 집인데 잠시 외출했다가 다시 네. 돌아왔는데 네. 기다리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위너라고 이렇게 불리우던 그 승리의 남자에서 이제 김진욱 네. 이 세 글자로 멘토로서 이렇게 저희에게 정보를 또 알려주시게 됐는데 네. 각오를 또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각오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 네. 위너라는 게 승리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승리한다라는 표현이죠. 네. 마찬가지로 이제 김진욱으로 이제 그 본명을 다시 나온 거는 기존에 있었던 노란톡에 있었던 이런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요청을 하셔갖고 이번에 김진욱으로 이제 다시 이제 본명으로 나왔고 각오는 똑같습니다. 언제나 승리한다. 네. 내 계좌에 빨간불을 만들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지금 국내 시장이나 미국 네. 시장이 재차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좋다. 너무 좋을 때 또 네. 이렇게 컴백을 딱 해주셔가지고 또 네. 그리고 우리 멘토님 같은 경우는 불기둥을 또 너무나도 잘 세워주시잖아요. 그래서 네. 또 너무나도 궁금한데 이 수익률 리뷰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또 9월 시장을 만들어 가고 계셨고 어떻게 또 이제 꾸려 가실지 먼저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수익률 대략 보시고 9월 달 같은 경우나 뭐 10월 달 앞으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눌림목 이런 종목들 굉장히 좀 많이 있고 최근에 조정받은 종목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올 초나 혹은 작년 말에 주목을 받았다 조정이 많이 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땐 좀 집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대덕전자나 뭐 포스코홀딩스 오늘도 갔죠. 포스코그룹은 오늘도 갔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눌려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좀 담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웬만하면 두 자릿수 수익률을 최대한 지키려고 했었고 기간은 예전에는 단타를 많이 쳤지만 지금은 그래도 단기 위주로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왜? 시장이 좋으니까. 근데 작년에는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데이 트레이딩 많이 했었던 거고 지금은 시장이 올라오니까 단타로 3% 이렇게 먹는 것,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단기로 가져가면 두 자리 수익률은
충분하게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란톡 수익 종목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덕전자죠. 대덕전자는 뭐 PCB 기판도 있지만 AI 관련주로 두 개의 섹터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AI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고성능 반도체, 고성능 이런 기판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AI랑 같이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고성능 반도체 기판을 제조하면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필수기 때문에 매출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 같이 움직이니까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플립칩 기판이죠. 자, FC 플립칩 기판 같은 경우는 이런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기판이 필수 요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필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결국에는 매출이 일어나려면 공급과 수요에 이런 적절한 부합이 필요한데, 자, 수요는 굉장히 넘쳐나는데 공급이 작아요. 자, 그렇다면은 가격은 당연히 기존보다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찾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판매를 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공급이 적다. 아직 기술력이 그렇게 완벽하게 100% 다 구축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같은 경우는 47억 달러 정도로 지금 전망을 보고 있지만 앞으로 28년에는 65억 달러까지 충분하게 올라갈 전망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23년도 예상 매출이 이제 거의 이제 1조가 좀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약 한 25%에서 30% 정도 더 증가할 전망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플리칩 기판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제 뭐 기업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급이 들어왔었죠. 연속으로 거의 한 4거래일 동안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수급까지 받쳐주고 시장도 받쳐주고 모멘텀도 받쳐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모멘텀만 받쳐준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는 건 사실은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기술적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대덕전자 같은 경우 한번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 상승하고 나서 조정 이후 그다음에 상승 올라왔었을 때, 그리고 나서 재차 지지받는 이 자리. 자, 이 자리가 약 27,000원 정도 됩니다. 자, 이 27,000원 자리에서 자, 한번 슈팅이 나오고 조정 이후에 한 번 더 큰 파동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나서 재차 빠졌을 때 이 27,000원 라인을 한 번 지지 받아주고 두 번 받아주고 세 번 받아줬을 때 저 김진욱 멘토와 노란톡에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27,000원 이 부근에서 지지가 강력하게 받쳐주고 있다라고 해서 매수를 같이 들어갔었고, 자, 이 27,000원에 들어가고 나서 중요한 포인트는 계속 가져가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언제든 내가 이거를 수익 실현을 해야지 수익인 거죠. 자, 그래서 27,000원이 들어갔지만, 자, 중요한 거는 직전 고점이 이 3만 원 부근 라인 있죠. 이 라인에는 한번 저항이 크게 맞을 거다라고 해서 이 3만 원 부근에서는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 다르게 한 번 더 올라갔지만 어떻게 됐죠? 올라갔지만 다시 재차 한번 빠졌다 지금 횡보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말은 지금 뭐냐? 크게 보자면 상승 조정 이후에 한 번 더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 그러니까 모멘텀 살아있고 재료 있고 기술적 분석까지 같이 해서 충분하게 수익 냈었던 종목이었고, 약 한 8% 정도 수익이 났었던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자, 오늘도 올라갔죠. 오늘도 포스코 그룹주는 같이 올라갔는데 포스코홀딩스 당연히 뭐 2차전지 뭐 양극재 대장이죠. 거의 대장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2차전지는 사실은 올 초부터 꾸준하게 우상향을 했었어요. 그렇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었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사실은 뭐냐? 2차전지 좋은 거 다 압니다.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당연히 아실 거예요. 자, 미래 먹거리 가져가야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언제 사서 언제 팔 거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10년, 뭐 15년, 20년 보유하게 된다면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가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그렇게까지 보유하는 사람들은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날 또 저희가 이제 올라왔던 거 당연히 뭐 모멘텀 이런 건 사려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광선 리튬 같은 경우는 10월, 그다음에 염소 리튬 같은 경우는 24년 내년 4월 첫 공장이 준공이 된다는 거죠.
자, 준공이 된다는 건 자, 어떤 소리냐? 말 그대로 이제 준공이 되고 나서 이제 가동을 하게 된다면 바로 이제 매출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의 매출은 1분만 반영이 되어 있다. 하지만 24년도 4월부터는 이제 완벽하게 일부가 아닌 어느 정도 그 이상은 충분하게 매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럼 바로 실적으로 충분하게 쌓일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주가는 이런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실적까지 뒷받침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런 이슈까지 있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더 이슈는 블루 암모니아 생산 협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이산화탄소 배출이 이제 블루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90% 정도 저감한다고 해요. 자, 저감을 했었을 경우 이 저감한 거를 바로 수소로까지 같이 연결해서 친환경까지 같이 이렇게 묶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친환경 쪽으로 해서 뭐 2차 전지나 블루 암모니아 수소까지 이렇게 같이 포스코 홀딩스가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대략 이제 뭐 양극재 그냥 대장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갔었던 종목이었다. 하지만 이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좋은 종목인 건 진짜 누구나 다 알 거예요. 그렇죠? 정말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근데 이런 기업 같은 경우도 이런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이때 살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 이런 바닥에서 살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런 바닥에서 사면 굉장히 그럼 언제 팔아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포스코홀딩스 진입했었을 때는 기존에 있었던 이런 저항 자리가 추후에 조정을 받았을 때는 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존에 저항 한 번, 자, 두 번, 그 다음에 이 세 번째에서 저항을 맞았는데 한번 빠졌다가 뚫으니까 슈팅 나왔죠. 그러고 나서 상승 이후에 이제 마찬가지로 조정이 한번 왔습니다. 조정이 왔을 때 이 55만 원 부분을 자세히 보게 되면 기존의 저항 자리 빗각선에서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거의 한 7거래일 동안 계속 지지를 받았어요. 이 부분에서 55만 원만 오면은. 자, 이 말은 지금 뭐냐면 한번 눌렀다가 한번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술적 분석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었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 접근을 하고 나서 자, 매도 부분은 어디였냐? 이 60만 원 마디가 부분이었죠. 자, 기존의 저항 라인이 3번 정도 터치를 했었죠. 터치를 하고 나서 자, 60만 원을 뚫게 되면은 기존의 직전 고점 한번 만나러 가겠지만 아무래도 한 번에 뚫으려면 큰 이슈가 또 있어야 되니 안전하게 60만 원에 정리를 하면서 10%가 좀 못 미치는 9.9%의 수익을 실현했었던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파미셀, 제약바이오 관련주죠. 자, 파미셀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지만 줄기세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줄기세포 치료제를 생산하고 제2공장을 증설을 했습니다. 자, 제2공장을 증설을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아까 말한 대로 실적에 반영이 되겠죠. 자,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자, 그리고 25년도에 증설을 하면은 생산 능력이 2배가 아닌 3배까지 늘어납니다. 자, 이런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런 모멘텀을 받고 올라갔었다, 상승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개인들뿐만 아니고 기관들까지 순매수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뭐 제가 이제 파미셀에 대해서 이제 수익이 났었지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장기로 끌고 가진 않아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기해서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었고 그거에 맞게끔 수익 실현했었던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존에 이제 어떻게 됐죠? 횡보 치다가 직전 저점 무너지니 빠지고 또 횡보 치다가 한번 빠졌죠. 자, 근데 제가 파미셀 들어간 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기존에는 이제 저점이 무너지면서 저점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죠. 무너지면서 낮아지고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바닥 6,000원을 찍고 나서 어떻게 됐죠? 저점이 높아지고 나서 이 6,600원을 계속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죠. 자, 그러면 저점이 높아졌다는 거는 누군가가 한 번 더 끌어올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6,600원 부분에 매수를 하고 나서 자, 이 부분 지켜주면서 한번 횡보치고 슈팅 한번 나왔었죠. 자, 그래서 이 검은색 선이 중장기 이동 평균선입니다. 자, 100일선에서 한 번 더 저항을 맞았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수익 실현했었던 종목이고 이것도 약 한 8% 정도 수익이 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마찬가지로 이제
시장을 주로 이끄는 반도체 섹터, 그다음에 OLED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틀 전인가 아마 아이폰 15가 아마 사전 예약이 됐었을 거예요. 근데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보시면 마찬가지로 OLED 관련주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고 LG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15에 OLED 패널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은 당연히 LG 디스플레이겠지만 마찬가지로 OLED 관련주로 한 번 더 묶이면서 부대장급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차량용 OLED 패널 같은 경우도 이제 수주 잔고가 약 20조 원에 대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었을 때 마찬가지로 아까도 얘기한 실적으로 당연히 반영이 되고 대장급인 LG 디스플레이가 간다면 당연히 따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수급 같은 경우도 3거래일 동안 기간이 연속으로 순매수하면서 충분하게 수급까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거는 이따 수익을 말하기 전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상승 이후에 조정 이후에 자,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많이 올라왔을 때 당연히 못 들어가죠. 눌리면 잡는 게 맞아요. 자, 근데 눌렸을 때 보면은 이 23,000원 부근을 지속적으로 윗꼬리를 달면서 계속 지켜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상승 후에 조정 후에 그러면 이 23,000원 부근이 지지 라인이 되겠구나라고 예상을 했고, 자, 재료 살아있고 차트도 살아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23,000원 부근에서 거의 매수 신호가 들어왔었고, 자, 그리고 나서 상승 조정 한 번 더 올라갔죠. 파동이. 자, 5파죠. 1, 2, 3, 4, 5파동이 나왔었고 약 한 7% 정도 수익 실현했었던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가 좀 궁금하고 지금 시장도 굉장히 좋은데 내 계좌 아직까지 파랗다, 이제 빨갛게 전환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노란톡에 오셔서 저 김진욱 멘토와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 실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요. 단기적인 그런 공략으로도 평균 2자릿대 수익률을 챙겨다 주셨는데요. 모두 매수 시점, 매도 시점 다 정확하게 알려주시면서 짚어주시면서 이런 수익률 가져와 주셨습니다. 뭐 반도체, AI, 로봇, 그리고 제약바이오주까지 9월 달에 시장에 주목을 받았던 그런 섹터들은 모두 다 또 공략을 해주셨고, 그리고 많게는 뭐 30% 넘는 그런 수익을 또 자랑하고 계시는데요. 수익률표를 한번 봐보면요. 일단 시나리오와 더해서 이런 기술과 함께 공략을 해주시면서 뉴로메카 37.14%, 잠시 후에 또 리뷰를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딥노이드도 14.29%, 그리고 파미셀 8.82%, 주성엔지니어링도 아이폰의 그런 이슈 또 잡아주시면서 7% 가까운 수익 담아주셨고요. 포스코홀딩스도 오늘 참 뜨거웠습니다. 먼저 9% 넘는 수익을 또 챙겨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탄탄한 종목들로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정확하게 잡아주시기 때문에 한 달만 하더라도 정말 풍족한 그런 9월을 또 가져와 주셨는데요. 시장도 좋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2자릿대의 수익률을 또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서 매수 시점 아니라 매도 타점까지 또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 이 네모난 상자에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영어로 된 링크가 상단에 뜹니다. 이 링크를 꼭 누르시면 1초 만에 입장이 가능하고요. 지금 우리 멘토님과 함께 하시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밀착 관리를 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들어와 주셔야 되는데 50분까지만 열려 있습니다. 50분이 지나면 굳게 닫히고 비밀번호가 또 생성되니까요. 그 전에 들어와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또 특징주를 또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멘토님, 네. 오늘 중국에서 불어온 그런 이슈 때문에 좀 철강주들, 그리고 또 경기 민감주들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철강주 중에서 포스코 그룹주들 너무나도 힘이 셌던 것 같은데. 거의 다 포스코 그룹 중 거의 다 올라갔죠. 네, 맞아요. 이거 좀 더 봐도 될까 이런 마음도 생기고 또 이미 갖고 있었던 분들도 이미 많으실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음. 특히 홀딩스 쪽도 많을 것 같고,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포스코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도 좀 처방이 필요할 것 같고, 네. 안 가지고 있었는데 또 가니까 이제는 진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쵸. 좀 이 부분도 좀 깊게 풀어볼까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브리핑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특징주는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도 이제 포스코 스틸리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철강 관련주, 철강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조정이 좀 많이 오면서 좀 거래량 거의 없었죠. 거래량 거의 없었으면서 이제 거의 바닥에서 좀 놀고 있었는데, 자, 오늘 이슈가 한번 좀 나와주면서 한번 올라갔었고, 그 중에서도 많은 철강주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포스코 그룹주, 포스코 철강주가 좀 올라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슈가 좀 있었죠. 철강 관련주였는데 일단은 뭐 첫 번째로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포스코랑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 CNGR 기업이 이제 합작 사업을 하게 되면서 한 번 더 이슈가 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합작 사업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자체 내에서 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원희룡 장관이 방문을 했죠. 우크라이나 방문한 이유 뭘까요? 이건 뭐 작년부터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거 뭐 재건이죠. 뭐 재건 때문에 왔었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재건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한 1,300조 정도 보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뭐냐면 이 철강 같은 경우가 약 30조 원 정도 철강 자재가 필요합니다. 자, 전쟁이 이제 거의 끝날 무렵이지만 재건을 하게 되면은 이 철강 자재가 30조 원. 자, 그 중에서도 마찬가지 포스코 그룹 중에서 포스코 스틸리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철강 관련주 중에서도 오늘 같이 급등을 했었고, 특히 이제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포스코 그룹주랑 같이 동반 상승한 모습까지 충분하게 보였었고, 이런 모멘텀 같은 경우 사실 충분하게 살아있고 계속 가져가도 보유를 해도 되지만 이 시장이라는 게 사실은 내 마음대로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쭉 상향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상승이 있으면 당연히 조정이 있듯이 차트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에는 바닥을 한번 다져주고 나서 이 60선 부근을 한번 살짝 이탈하지만 이 120선, 이 검은색 선은 이탈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60선, 120선만 오게 되면은 이 캔들이 이렇게 퉁퉁 튀죠. 그렇죠? 자, 그리고 재차 눌리더라도 이 60선과 그 밑에는 중장기 이동평균선 120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퉁퉁 튀는 모습이고, 또 다시 이평선만 닿으면 캔들이 또 퉁퉁 이렇게 튀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자도 어때요? 하락 이후에 시간 조정하면서 이 120선에 닿으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도 장대 양봉이 나왔죠. 제가 기술적 분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재료가 살아있더라도 내가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 거는 이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도움이 충분히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인해 갖고 계속 보유하고 싶어요. 자, 보유하고 싶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 오늘자도 마찬가지로 이 이평선에만 닿으면 퉁퉁 캔들이 올라왔죠. 자, 그러면은 지금 직전에 했었던 고점 한 6만 한 4천 원 정도 되는데 이 고점을 돌파하는 종가 한착이 됐습니다. 자, 이 말은 지금 뭐냐면 이 매물대, 이 중간에 있는 매물대는 다 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서는 계속 보유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충분하게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징주로 포스코 스틸리온을 또 뽑아주셨는데요. 이미 모멘텀 참 잘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죠. 뭐 중국 재건 이렇게 엮여있는 그런 종목인데,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시간 조정을 좀 길게 받고 또 지지선을 깨지 않고 그런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조금 물려 있어서 조금 힘들다, 아니면은 조금 수익권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서 매도 타점도 이렇게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벌써 저희 15분 남짓 남았으니까요. 서둘러서 함께 해주시는 방법으로 같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떤 섹터를 그러면 좀 더 공략적으로 이렇게 봐야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멘토님, 오늘 첫 번째 이런 관심 섹터로는 네. 생각보다 이 섹터를 요즘 봐야 된다고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왜냐면은 뭐 반도체도 계속 뜨겁고, 그렇죠. 많죠. 반도체, 뭐 AI, 로봇, 네. 뭐 굉장히 많죠. 네, 2차전지. 근데 한물 갔던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페비터리를 또 가져와 주셔서 네네. 봤더니 굉장히 주가가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네. 이거 기회인 것 같다, 네. 기회의 땅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어떤 이슈가 있는지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냐면은 제가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 네,
자, 결국에는 주식은 순환됩니다. 순환매예요. 2차 전지가 계속 갈 수는 없고요. 반도체가 계속 갈 수는 없고요. 뭐 로봇이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자, 결국에 이만한 층 뭐냐? 돌고 돈다는 거예요. 자, 폐배터리 어땠습니까? 작년에 엄청 뜨거웠죠. 2차 전지와 같이. 그러면서 재차 조정 왔다가 최근에 올 초만 2차 전지는 올라갔지만 폐배터리는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일단은 뭐 폐배터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걸 알 거예요. 자, 전기차 배터리 수명이 몇 년입니까? 짧게는 8년, 길게는 15년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평균적으로는 그냥 10년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전기차가 나온 지 이제 한 2025년, 26년도가 되면은 이제는 전기차 배터리 수명이 다 해간다, 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2025년도부터는 글로벌 전기차 폐차량이 약 56만 대입니다. 좀 적은 수치죠. 적은 수치지만 2040년대는 어떻죠? 4,200만 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전기차 다 폐차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한 쓰레기 더미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이 재활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 시점에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재활용을 하게 되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전력 장치 등 다른 용도로 재조립 후에 재사용을 하던가 혹은 이 안에 중요한 이런 뭐 소재 니켈, 코발트, 리튬 등을 추출을 해서 재활용을 하던가 이 두 가지인데 지금 이 후자가 지금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기술력이 그렇게 크게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배터리만 건전기듯이 뭐 뺐다 꼈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후자, 이 재활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앞으로 기술력이 더 좋아졌을 때 2040년도에 이 4,200만 대가 예상이 되면은 이거를 만약에 폐배터리를 교체를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발달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나 매출은 충분하게 크게 올라갈 거고 폐배터리의 그런 앞으로의 그 시장의 그 전망 시청자 여러분도 굉장히 공감하실 거예요. 당연히 가져가야죠. 2차 전지와 같이 묶어서 가져가는 건 당연히 맞죠.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자 27년, 28년도에는 유럽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재활용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자, 유럽이 의무화하면 선진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국내 시장이고 국내에서도 해외로 마찬가지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무화 방침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2023년간 약 한 4년 정도 남았네요. 이런 뭐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게 가치가 있고 상상력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심 섹터 같은 경우 폐배터리를 오랜만에 가져왔었고 자, 폐배터리뿐만이 아니고 뭐 반도체 굉장히 많이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이 아니죠. 거의 그냥 23년도를 주도했었던 게 반도체, 그쵸? AI 이쪽이었잖아요. 로봇 이쪽이었잖아요. 지금 사실 주가가 적정 주가보다 좀 높게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적정 주가보다 더 낮게 잡혀 있습니다. 왜? 수급 자체가 AI랑 반도체 이쪽으로 쏠려버렸으니까 로봇으로. 그래서 이 폐배터리도 한번 우리가 이제는 다시 주식은 순환매가 선순환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자, 그중에서 관심 종목은 MPC를 가져왔습니다. 자, 필살기 종목이 아니고 그냥 관심 종목이에요. 자, MPC 같은 경우는 자, 고점 대비해서 한번 보게 되면은 이 5,500원 부근을 우리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존에 이 5,500원 라인에서 한번 지지받고 튀고 자, 눌렸을 때 다시 이 5,500원 부근에서 튀고 상승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5,500원에서 최고가 13,200원 찍고 나서 어떻게 됐냐. 자, 계속 하락했죠. 자, 하락했는데 또 중요한 부분 뭐다? 5,500원만 오면 어떻게 됐다? 또 쳤다. 근데 지금 뭐다? 이 5,500원 부근에 와 있다? 안 와 있다? 와 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뭐 재료는 살아 있는데 우리가 이 MPC 같은 경우도 이 5,500원 부근만 오면은 계속 지지를 받아줬기 때문에 약한 지지가 아니고 강한 지지를 받아줬기 때문에 충분하게 메리트가 있고 지금 현재는 적정 주가보다는 살짝 아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종목들 굉장히 제가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보유한다는 표현보다 많이 제가 관심 종목에 넣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궁금하다라는 분들은 노란톡에 오시면 충분하게 브리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폐배터리 산업 전반에 대한 체크부터 받아봤습니다. 일단 전기차 폐차량이 급증하게 되면요, 폐배터리의 문제도 또 같이 이렇게 상승하게 될 거다라고 봐주셨는데요. 현재 수급이 많이 쏠린 이 AI, 반도체보다는 지금 적정 주가 대비 많이 밀려서 조금은 눌림목 구간을 노릴 수 있는 그런 폐배터리 섹터를 봐보자라고 체크해 주셨는데요. 일단 관심 종목 MPC 받아봤습니다. 5,500원을 지금 반복적으로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차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이 딱 5,500원을 터치했다라고 봐주셨습니다. 그만큼 지금이 너무나도 좋은 적기이고 주가도 많이 너무 좋다,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지금 보시면 상승 저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만약에 이번에 상승하게 된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가 너무나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건 매도 타점을 어디서 잡느냐 이거에 따라서 수익의 크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다 우리 멘토님께서 잡아주시니까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 이러한 수익률 굳건하게 또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한번 확인해 본다면요. 멘토님께서는 두 자릿대 수익률도 가져가고 계시죠. 일단 파미셀 8.82%, 그리고 딥노이드도 14%, 그리고 뉴로메카도 37%를 가져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탄탄한 수익들을 모두 다 매도 시점까지 알려주시면서 같이 누릴 수 있게 도와주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심 종목도 굉장히 저가 있는 종목이었는데 멘토님, 그러면 필살기 종목은 어떨까 또 기대가 굉장히 되는데요. 네. 이 필살기 종목은 이보다 더 좋은 거 갖고 왔죠, 당연히. 더 좋은 건 네. 당연히 아는데 우리 더 큰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종목, 더 낮은 주가예요. 지금 눌림목. 그 주가가 낮다 이런 것보다는 네. 모멘텀. 모멘텀 훨씬 더 크고 이것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필살기 종목 가지고 왔고요. 마찬가지로 폐배터리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 회사는 원래는 폐배터리만 했던 게 아니고 자, 건설 위주로 이제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약 60% 정도 났었고 그중에 이제 폐배터리 매출이 앞으로는 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비중이 굉장히 작아요. 지금 현재 약 5%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근데도 5%밖에 안 되는데 이걸 이제 100% 다 전환했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거 알 수도 있어요. 최근에 유럽에서 재활용 기업 하는 기업을 인수를 했었고요. 이 인수를 하면서 해외 시장을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폐배터리 폐재활용하는 기업도 인수를 했고 해외도 인수를 했고 이제 모든 밸류에이션은 다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연간 전기차 5만 대에서 약 10만 대 분량을 폐배터리를 처리가 가능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국내 시장도 점유하고 해외 시장까지 같이 점유를 하게 된다면 충분하게 큰 매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수명 202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살기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관심 있게 봤던 MPC보다는 훨씬 더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날짜가 이제 9월 달이에요. 9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초 시작이 되면서 외인들의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그 8월 말부터는 지속적인 연속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개인은 지금 팔아 제끼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거래량이 없거든. 지금 굉장히 지금 시간 조정 가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만 지금 차근차근 매집을 하고 있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매출이에요. 이 매출을 보게 되면 이제 1조 5천억, 7천억, 1조 2천억 이렇게 되고 있어요. 2022년도는 2조 2천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준비만 해놓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만 해놓고 이제 요이 땅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출의 비중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건설 쪽 같은 경우가 약 6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자,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약 한 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지금 뭐냐? 지금 현재 매출이 2조 정도 나오고 있지만 건설 시장이 좀 안 좋아서 작년에 이제 매출이 떨어졌지만 이제 폐배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매출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매출이 된다. 왜?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차트 잠깐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제 바닥을 한번 찍은 모습이에요. 바닥을 한번 찍고 나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니 하락하는 종목을 왜 사? 이게 아니고 이 60선, 이 녹색선을 보시게 되면 기존의 60선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저항을 계속 맞다가 3번 맞았죠.
세 번 맞고 나서 자 어제자 기준에 오늘자 기준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60선을 돌파하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필살기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메리트가 있고요. 자, 저점을 최근에 좀 올려주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이렇게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궁금하시다 이런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필살기 종목은 정말 강력한 모멘텀을 보여했습니다. 유럽의 폐배터리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여기에도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차트적으로도 건설에서 이제 폐배터리로 사업을 비중을 또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상승 저력 더 클 거다라고 해주셨고 어제 장대 양봉 그리고 저점을 올려가면서 현재 추세를 위쪽으로 돌려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또 팔고 있지만 외국인은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 점도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폐배터리 사업의 확장과 함께 이 기업이 더욱더 집중을 받을 것 같습니다. 멘토님, 근데 장대 양봉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현재 거래량이 없다라고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거래량을 따라가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원래 주식할 때 거래량 보셔야죠. 이거 뭐 당연한 거고. 1더1은 인대라고 그냥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량 들어올 때 매수를 해야 되는 아니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제 매집이 되기 전에 네. 거래량이 터지기 전에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무릎에서 사서 뭐 어깨 팔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래량이 터지고 이미 이슈 터지고 막 이랬을 때는 어깨에 사는 거예요. 혹은 가슴. 이미. 근데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없을 때는 네. 왜냐 지금 수급 자체가 뭐 AI라 그냥 반도체 이쪽에 다 쏠려 있잖아 로봇.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관심이 없는 거죠. 외인들만 지금 계속 조금씩 매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번 기회가 뭐 발목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발목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정강이 정도. 네, 뭐 무릎 그 근처에서는 네. 잡을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러면 네. 무릎 바로 아래에서 잡는 그런 전략도 세워주셨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매수 시점 그리고 매도 시점 다 같이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다 듣지 못했던 수익 리뷰를 또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멘토님, 저희 또 수익 리뷰 못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네. 지금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할까요? 네. 수익에 대해서 마저 못 풀어서 간단하게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딥노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들어갔었고 미래 먹거리 다 아시죠? 뭐 의료, 뭐 다 AI, 뭐 챗봇, 기타 등등 AI 로봇 다 같이 갑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정부가 이제 AI에 대해서 9천억을 투입했었고 이 중에서 의료 AI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딥노이드에서 딥뉴로라는 이제 혁신 의료기기를 선정을 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뇌 MRI 같은 경우 이 딥뉴로라는 이제 로봇을 이제 넣었을 때 뇌혈관 같은 경우를 충분하게 잡아내서 진단을 할 수 있는 이런 혁신 의료기기를 선정했었고, 자,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이제 중앙대 병원이랑 이 연구를 같이 하면서 협약을 하게 됐다. 이런 재료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차트 같은 경우도 이 고점이죠. 어떻게 삽니까? 자, 근데 어떻게 사요? 저는 이런 거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이 23,000원 부근만 오면 어때요? 거의 한 캔들이 한 6개 정도가 계속 지지를 받고 있죠. 야, 이 말은 뭐냐면 자, 상승 이후에 지금 시간 조정하고 있는 거고 최소한의 이 직전 고점인 3만 원까지는 충분하게 갈 수 있다. 28,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3,000원 부근에서 매수 신호 드렸고 주고 나서 직전 고점 돌파하니까 또 양봉이 나왔죠. 하지만 저는 안전하게 이 부분에 팔면서 약 14% 정도 수익까지 챙겼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또 종목 보면 이제 로봇이죠. 대세. 자, 유로메카도 마찬가지로 충분하게 수익을 냈었고, 자, 유로메카 같은 경우도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인증 3건까지 취득을 하면서 이 모멘텀 더 뒷받침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최근에는 이제 미국 펫테크에서 이제 협동 로봇 용접 솔루션을 했었고, 이게 뭐냐면 용접이란 게 고난이도의 뭐 기술도 필요하겠지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말 그대로 유로메카에서 만든 로봇이 선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충분하게 모멘텀 살아 있었고, 자, 이 종목도 또한 마찬가지로 상승 이후에 조정, 요 부분 27,000원 라인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주면서 왔었을 때 직전 고점 돌파하면서 충분하게 올해 매수 신호 들어갔었고, 자, 이 부분 지켜주면서 37% 정도 직전 고점 돌파하면서 한번 휩쓸 줬다 올라가면서 저항. 이 48,000원 부분에서 저항 맞으면서 수익 실현했었던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도 마찬가지로 AI 챗봇 관련주였고,
중국령이 단체 재개되면서 충분하게 수익 냈었고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지지받으면서 약 한 6% 정도 수익 실현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꼭 종목 받아가셔서 계좌에 빨간불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주식 오락관은 오랜만에 복귀해주신 우리 김진욱 멘토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우리 멘토님께서는 오늘 관심 종목 그리고 필살기 종목으로 폐배터리 섹터에서 현재 저가의 매수가 지금 유효한 그러한 종목 두 가지 가져와 주셨는데요.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서 승리를 꼭 누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금요일도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